여기 라이트도 빛나주면 좋겠죠. 여기 라이트가 한번 삑, 그리고 렌즈 플로어도 한번 삑 빛나는 거죠. 복제, 2m 복제, 얘도 2m 복제. 하나씩 하고 옆에다 놓겠습니다. 놓고, 얘는 2m 지속시간 둘 다 0.1초로 줄여주고요. 수명도 1 줄여주고, 여기서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그 수치를 올려줍니다. 0.5에서 1까지. 얘도 0.5에서 1까지 늘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컬러 값도 0.5, 1, 0.5. 네, 이렇게 하늘색이 들게. 여기도 상수로 놓고 1, 0.1, 0.3, 4, 3호 정도가 돼야겠네. 네. 빛이 한번 짧게 나게 0.5, 0.5. 그리고 얘는 유즈 로컬 스페이스를 끄고 나오는 거죠. 한번. 그 타이밍은 이 번개가 빛날 때 나오게, 같이 나오게. 볼트에 1.2, 1.2네요. 1.2, 1.2.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낫겠네요. 유즈 로컬 스페이스 다시 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빛나는 거죠. 빛나는 녀석들이 카메라 옵셋이 얘는 없잖아요. 얘도 같이 주고 얘 거를, 얘네 둘은 카메라 옵셋을 같이 쓰니까 상수로 앞쪽으로 많이 당겨 줄게요. 70 정도로. 네. 조금 더 얘는 빛이 더 타이밍이 앞당겨서 더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이미트 딜레이 1, 이렇게. 짠. 네, 이렇게 빛나고 검이 빛나게. 그리고 그 번개가 빛나는 시간도 좀 더 늘려주면 보기 좋겠죠? 0.5에서 이쪽까지도. 네, 이렇게.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너무 관대하게 늘려가지고 0.5에서 1초. 네, 이렇게. 좀 지직거리는 게 보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휘둘러는 스워드 첫 번째로 흔들리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A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검광을 이제 그리는데, 우리는 이제 번개가 흐르는 전기 검광을 그릴 건데, 한번 시전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 검기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순서를 기본 검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류가 덧대지는 전기 검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고요. 컨텐츠 브라우저, VFX 베이스 파티클에다가 새로운 파티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리얼 5에서는 찾으려면 기타에서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따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pt 언더바 스워드 스테이트 스워드 트레일 기본 트레일로 해야겠네요. 스워드 트레일 01번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기본 검강이 되는, 검강의 기본이 되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타입 데이터가 있는데, 애닌 트레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워드 트레일, 그러니까 검기를 그리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쉬로 직접 그려서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리본을 써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애닌 트레일이라고 준비된 트레일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닌 트레일과 리본 데이터를 활용한 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닌 트레일 데이터로 만들고요. 파티클 이미터 이름을 애닌 트레일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우리가 썼던 거를 테스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empty 언더바 스피어 마스크를 그냥 넣어 볼게요. 넣고 배경색도 회색으로 보이고. 자, 애님 트레일 데이터는 여기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본과 소켓에 바뀌어서 움직였을 때 보여지는 형태거든요. 자, 필수에서 이미티 루프가 아니라 한 번만 나오게 하고요. 자, 스폰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스폰 레이트 스케일은 지우고 버스트에서 하나만 나오게 1을 줍니다. 자,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색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0.2 하늘색 색상을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스탄스 상수로. 자, 수명은 1초. 1초로 되어 있는데 컨스탄스 그냥 상수로 0.5. 그리고 초기 크기를 상수로 크게 주겠습니다. 100. 자. 그리고 초기 속도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애니메이션 찾아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우리가 볼트였죠? 볼트 A 여기 있죠? 볼트 A 찾아가지고 컬렉션에 미리 추가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노티파이 키에서 노티파이 스테이트 추가에 트레일 있습니다. 예, 한글로 그냥 간단하게 트레일로 적혀있는데 원래는 애님 노티 스테이트 트레일로 되어 있죠. 애님 트레일이란 내용인데 이렇게 트레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만든 스워드 트레일을 여기다 넣고 첫 번째 소켓과 두 번째 소켓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과 끝을 파라곤 프로젝트의 광 캐릭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웨폰 베이스, 그렇죠? 웨폰 베이스, FX 웨폰 베이스, 그리고 FX 웨폰 팁을 두 개 다 넣는 거죠. 이 소켓과 이 소켓의 중심으로 맞춰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내용을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원형의 검기가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요렇게 보이시죠? 요 타이밍, 시작할 때 타이밍 좀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애님 트레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볼까요?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아주 기본이 되는 전기 형태의 애님 트레일인데, 애님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초창기 때부터 있던, 언리얼 3, 언리얼 4, 언리얼 5까지 레거시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이 애님 트레일의 장점은 이 궤도를 이펙터가 따로 디자인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게임 자체가, 이 게임 프로젝트 자체가 사양이 가벼워서 어느 곳에서나 잘 돌아가는 거면 괜찮은데, 그쵸? 네, 사양이 무거워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면 띡띡띡,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검의 동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애님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애님 트레일, 리본 둘 다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나와야 될 애님 트레일이, 이렇게 나와야 될 애님 트레일이 꺾이는 거죠. 면이 적게 나와서 프레임 드랍으로 중간에 읽히는 게 씹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고의 단점이죠. 요즘 같이 PC 온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애님 트레이를 다 커버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리얼 5도 그렇고 리본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으로는 트레이를 그려서 넣는 것도 좋지만 그 방식 자체는 사실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제 낮은 저사양 게임에서 트레이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궤적으로 맥스에서 메쉬 디자인을 그려서 UV를 흘리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방법으로 애님 트레일로 기본 검기를 그리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죠. 제대로 나오는 거를. 다시 여기 뷰 모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이팅 포함이 우리가 보던 릿 모드예요. 자, 이렇게 제대로 일단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애님 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툴, 페르소나나 아니면 레벨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걸 땡겨서 여기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다시 애님 트레일 파티클로 돌아와서, 자, 어떤 내용보다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빛나는 형태, 기본적으로 빛나는 형태, 그리고 기본 검기입니다. 이 기본 검기를 잘 만들어 두시면 여러모로 쓰임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매터리얼. 자, PT 언더바 스워드 트레일, 애님 트레일이라고 할까요? 네, 애님 트레일. 이름을 정할 때 좀 고민이 되면 내가 만들었던 리소스와 파티클과 애니메이션과 스킬 이름을 이렇게 같게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애님 트레일. 그래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비슷한 류의 이펙트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100개, 10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일관되게 스킬과 애니메이션과 리소스에 일관되게 쓰는 게 제 경험으로서는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자, 서피스의 트랜스루센트 언릿으로 설정을 하고요. 블렌드 모드, 쉐이딩 모델, 그리고 텍스처, 국일 텍스처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텍스처에 가서, 자, 텍스처를 기존 걸 활용해서 하나 만들 건데요. 먼저 아우라 타일 있죠. 아우라 타일, 우리 기존에 제작을 했던 내용,
이 아우라 타일을 이용해서 노멀 맵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라 타일을 요거를 요 부분이죠. PNG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 PNG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요. 블럭 값을 마이너스 한 12. 그리고 이렇게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연하게. 자, 힘 3. 자, 스트렝스 한 3 주고 레벨을 8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요 상태를 다운로드 해 와서 포토샵에서 열고 새롭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사과 파일로. 자, tx 아우라 타일 언더바 n01번으로 가져오고요. 이런 형태. 그리고 검기를 그릴 거예요. 이거 닫아주고. 자, 오일리 바이 오일리 사이즈 하나 열고. 블랙으로 칠하고요.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브러쉬를 오더 다이나믹에서 펜 압력, 셀프 다이나믹에서 펜 압력 둘 다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 미니멈 디아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안쪽으로 해야 끝에 이렇게 좁혀지는 형태가 되고요. 스페이싱을 끝까지 1%로 낮춰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라디언트 툴에서 리니어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고 모드는 스크린, 오파시티는 100%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눌러서 하얀색이 검은색으로 넘어갈 때 회색을 안쪽에다 넣어서 빠르게 하얀색이 사라지게끔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 여기 살짝 다시 한번 좌측에서 우측 중간 정도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니은자로 밝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대각선 아래쯤에서 또 반절 정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제일 빛나게 니은자가 되게 만들고요. 자, 이거를 노이즈에서 애드 노이즈를 한 40만큼 줍니다. 어마운트를. 유니폼 모노크로마틱을 체크해야 흑백이 됩니다. 흑백이 되게. 자, 그 상태에서 픽셀레이트에서 얘를 크리스탈라이즈가 있어요. 크리스탈화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셀 사이즈를 6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노이즈가 크리스탈 두꺼운 크리스탈로 변형이 되고요. 블러에서 모션 블러 앵글을 0으로 해서 좌우로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퍼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300 정도 300 조금 더 퍼지게 500 정도 해야겠네요. 500 정도 퍼지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브러쉬로 에어브러쉬 큰 걸로 이렇게 요렇게 줍니다. 위쪽으로 살살살살.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쪽이 애님 트레일의 검의 방향이 돼요. 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검이 방향이 되고 위쪽.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자, 이쪽이 검의 끝, 날 끝, 그리고 검의 시작이 될 거예요. 아,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 긴 부분, 이 긴 부분이 검의 끝, 날 부분이 되고요. 이 하얀 부분. 그리고 안쪽으로 어두워지는 게 검의 몸통. 그쵸? 시작 부분이 되겠죠? 여기 검의 날 끝.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좀 이어지게, 끝으로 갈수록 밝아지게 놓는 거예요. 다시 이제 때문에 만든 건 지우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100%에서 한번 지우고, 60%에서 한번 더 지웁니다. 이렇게. 안쪽을 살살. 지웠죠? 대충 삼각형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가락 툴로 비벼주는 거예요. 손가락 툴로. 끝부분부터 이렇게 좌우로. 아, 지금 스트레스가 100이면 완전히 이렇게 눌려지기 때문에 한 50%로 섞이게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섞습니다. 이게 좌우로 섞다 보면 꾸물꾸물 빗금이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 울퉁불퉁해져도 상관없으니까 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밀어. 끝이 뭉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미세요. 자, 이렇게 손가락 툴을 많이 쓰고 블러를 많이 쓰면 색이 깨짐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약간의 색상들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일단 다 비비고 컨트롤 시프트 U를 누르면 이미지에서 애드저스먼트에서 디세츄레이트를 하면 완전한 흑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비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브러쉬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랍이 없이 피랍이 있는데 투명도에 피랍이 없이 진하게 자, 여기 시작점에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려야 돼요. 라인을 이거를 전묘로 이렇게 띄어서 하얀 부분을 전묘로 살살살살 찍어줍니다. 전묘로 바느질 하듯이 자 하고 요거를 이제 손가락 툴로 좀 줄여서 위쪽으로 좀 비벼줍니다. 이쪽으로 뒤쪽으로 비비면서 좌우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얀색 기준으로 자 한번 이렇게 누르고 이제 큰 걸로 한 번 더 당겨줍니다. 누르고 당기고 자,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그러면 여기서 좀 흘러나오는 아우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점묘 여기서 해주고 하얀 부분이 보이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단계에서 조금 뒤로 밀려 나오는 형태의 단계가 보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거를 좀 이제 정리하는 수순을 가질게요. 브러쉬를 지우개 브러쉬를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색이 번지지 않게 이게 안쪽에서부터, 자,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할게요. 여기 안쪽에서 한번 전면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다시 컨트롤 Z. 이번엔 100%로 여기서 지금 브러쉬의 크기가 5 정도 되네요. 5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안쪽을 지워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는 이유는 색이 끝까지 묻어나오면 UV를 한 번만 검기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 흘러가는 데에서 앞에 남아있는 게 묻어가지고 깔끔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니은자로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U를 해서 완벽한 블랙을 흑백을 만들고 다시 여기 끝부분만 살짝 비벼주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야겠죠? 끝부분 지우개 좀 크게 해서 여기 끝에 닿는 부분은 지워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은 지워줍니다. 자, 이제 됐고요. 컨트롤 시프트 U 한 번 더 흑백으로 하고 요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의 수치를 이제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회색, 그러니까 밝은 하얀색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회색이 좀 나오게, 그렇죠? 0에서 살짝 회색, 이렇게 밝은 색보다는 살짝 줄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브라이트니스는 주고요.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야겠네요. 지우개로 이 부분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찍어서 아랫부분까지 지우개 하고요. 자, 됐습니다. 이걸 저장을 해서 이제 사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스워드 트레일 베이스라고 이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엔진으로 와서 우리가 그린 스워드 트레일 베이스 사과 파일을 여기 열어주고요. 계속 진행하던 이 스워드 트레일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얘가 이제 검기 파일, 기본 파일 될 거고요. 자, 얘를 구겨질 파일. 얘는 이제 파라미터 변환 tx 언더바 디폴트 그냥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tx 언더바 플로맵 할 거는 여기 만들어놨죠. 아우라 타일엔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좀 밑에 있어요. 텍스처 적용하는 게. 텍스트 코디네이트 멀티플라이 타일링을 정의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적용을 할 때 늘어지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트레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Z축으로, 그러니까 Z축이 아니라 XY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쪽으로 늘어지겠죠? 이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트레일이. 그래서 Y축은 그냥 그대로고요. X축이 쭉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질, 애니트레일 성질을. 그래서 요거를 유념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타일링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펜드 벡터
그래서 테스트로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주겠어요. 1값으로 넣어주고요. 얘를 한번 넣어줄게요. 얘. 자, 이 append x, y축에서 y축 부분을 2로 조절하고 라이브 업데이트 눌러서 이 노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작동을 하죠. 저 y축을 만지면 이 y축을 이렇게 1보다 큰 수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수를 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기준이 위쪽이에요. 언제나 얘기했지만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중심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 중간이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여기서 축이 이쪽을 기준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2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검기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내보려면 Y축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X축도 한번 만져볼게요. 0.5 늘어나죠. 2. 자,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멀티플라이는 뭐라고 그랬죠? 타일링의 반복. 그러니까 타일링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멀티플라이는 하나의 픽셀을 2로 곱했을 때, 하나의 픽셀을 0.5로 곱했을 때, 얘 결과값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돋보기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큰 수는 돋보기가 원래 2만 했던 돋보기가 이 멀티플레이 2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축, Y축 둘 다 2를 했으니까 2.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돋보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로 돋보기가 우리 텍스트 UV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0.5 0.5죠. 그쵸? 돋보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UV 돋보기가 제가 돋보기라고 표현을 해요.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픽셀 쉐이더예요. 픽셀 쉐이더는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래픽을 픽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UV 좌표가 대응이 돼야 되고 0에서 1 그 대응이 되는 게 이제 텍스처죠. 자, 멀티플라이는 타일링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에디티브를 해볼게요. 에디티브 더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가 0이면 그대로겠죠. 그쵸? 더하기를 0.5로 밀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있는데 0.5만큼 Z축으로 아니 ZX축으로 0.5만큼 여기서 0.5만큼 자,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양수가 이쪽이니까 0에서 1이니까 양수가 이쪽이죠? 0.5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텍스처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0.5만큼 움직이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렇게 보이다가 0.1, 0.2, 0.3, 0.5가 되면 여기서 시작되니까 중간부터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일링 되니까. 근데 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타일링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링이 안 되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텍스처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니은자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검은색으로 칠했잖아요. 끝에가 경계가 닿지 않게 색이 번지지 않게.
그 이유가 클램프를 해서 한 번만 지나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디테일에 보면은 밑으로 쭉 보면 텍스처의 고급 부분을 보시면 X, Y축의 타일링 메서드가 있어요. 그렇죠? 타일링 계산 방법이 지금 랩으로 되어 있는데 랩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반복이 되는 거고 이거는 클램프는 반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일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나오고 사라질 거니까 둘 다 클램프로 넣어줍니다. 물론 이 텍스처를 가지고 다른 데에서 반복 텍스처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희박하죠.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이 텍스처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한번 검기 지나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검기는 이렇게 둘 다 클램프로 바꿔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X축으로 0.5를 이동을 해보면 뒷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끝나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검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할 때 사실 애님 트레일 자체가 지나가서 애님 트레일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메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줄어들게 돼 있지만 메쉬 자체가 줄어든 거라서 그래도 같이 준비를 해 놓습니다. 어떻게? 요거를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움직이는 거죠. 자, 검기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하나만 뿌릴 거잖아요. 그래서 GPU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움직임 이동값 X 해서 포스 X를 여기다 넣고요. 얘는 이제 TXD의 이동값을 만져주는 거죠. 지금 얘가 1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0으로 미리 보기 값을 이 미리 보기 값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를 이용해서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반대로 px flow 타일 y라고 하죠. 타일 y 값. 그래서 멀티플라이 해서 크기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0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1이죠? 멀티플라이는 1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에다 이제 구겨서 검기 트레이를 지나갈 때 꾸물꾸물거리게 구겨주는 거죠. 그렇죠? 자, 플로우 맵은 컴포넌트 마스크 RG로 두 개 채널로 넣어야 여기서 한 번 더 애드를 해서 구겨줄 수 있겠죠. 넣기 전에 얘를 조절을 해줘야겠죠. 얼마큼 구길 건지를 C캐트를 V에서 세 번째 값에다가 리스트를 넣고 여기다 애드를 해서 구겨주는 거죠. 너무 심하게 구기니까 검기가 다 망가지잖아요. 기본값을 0.1로 줄까요? 살짝. 네. 0.2. 요 정도 느낌이 꿀렁거리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 단일 채널로 이렇게 임시 보컬로 넣어 볼게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패널을 넣지 않은 이유는 얘가, 실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사인의 타임을 한번 볼까요? 반복되는 걸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플럼에 믿는 부분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살짝살짝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고요.
디스트는 이제 나중에 강도를 얼마큼 세게 줄 건지를 정의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디스트 값도 이렇게 얼마큼 촘촘하게 Y축으로 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죠. 이 정도 줄까요? 네. 이 정도. 이쪽으로 좀 촘촘해지라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 가지고는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어, 앞부분을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 용도로 수식을 좀, 만들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파워. 파워로 밝은 부분 조금 남기고 어둡게 좀 눌러주고요. 그쵸? 3 정도. 멀티플라이로 좀 밝게 넣어줍니다. 자, 조금만 더 눌러줘야겠네요. 4 정도. 자, 5. 네, 5 정도 눌러주고 5만큼 곱해서 기존 있는 데에다가 여기다가 애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1이 넘어서 발광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애드가 되니까 여기다 최고 높은 값이 1이라고 하면 한 6이 되겠죠. 멀티플라이. 이 부분이 곱해지니까 6 이상이 되겠죠. 파티클 컬러 멀티플라이 이미시브 컬러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파 부분은 얘가 진행할 때 이렇게 딱 끊어지면 안 되니까 프로시저널 마스크를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코디네이트 컴포넌트 마스크 R. 자, 여기서는 1- 하고요. 파워로 한번 눌러주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G도 R을 G가 아니라 똑같은 R을 좌우만 마스크 할 거예요. 똑같은 R을 파워 얘는 1.5 살짝만 눌러주고 멀티플라이 2 두 개를 곱해줍니다. 자, 두 개를 곱해주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네. 워낙 이 부분이 한 이 정도가 0.5고 한 이 정도가 0.5니까 두 개를 곱하니까 그쵸? 여기가 한 1이 이상이 될 텐데 여기도 1 이상이 될 텐데 0에다 곱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워졌죠. 그래서 클램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형태가 알파로서의 수치가 얼마만큼 들어온지가 중요해요. 트랜스루센트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오파시티 넣어준다면 그냥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트랜스루센트랑 애디티브의 차이점을 앞서 블렌드 모드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했죠. 자, 트랜스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오퍼시티가 필요하고 알파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알파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시브 컬러가 부족한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10만큼 강렬하게 곱해서 여기다 넣어준다면 얘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더 차지하는 부분이 알파가 더 많다면 이런 식으로 어둡게 무겁게 표현이 됩니다. 이 라인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죠?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를 적게 주고 얘를 많이 주고 같이 주거나 얘를 알파를 맞춰주거나 적게 주거나 해야겠죠. 여기서는 어둡게도 좀 표현이 되게 강렬하게 10만큼 곱해서 곱한 내용을
여기다가 자, 이걸 10만큼 안 곱하고 알파에서 10을 줘도 같은 역할이 되겠죠.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알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나는 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싶지 않고 끝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끝과 끝만 지나갈 때만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수치를 높이면 돼요. 이 수치를.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 한번 더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부분만 조금 더 강렬하게 되겠죠. 더 세게 주면 정말 살짝 끝부분 이렇게 강렬하게 되겠죠. 여기 끝부분. 자, 한 5와 10 정도. 네, 이 정도 되겠네요. 5. 여기도 조금 더 촘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놔야겠네요. 이렇게. 2, 5. 이 정도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면 1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세츄레이트로 한번 클램프를 해서 눌러주는 거죠. 0에서 1로. 네. 저장.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여기서 추가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굴절을 넣는 거예요. 굴절. 굴절은 알파, 오파시티 알파까지 한 부분 있죠? 요거를 가져옵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한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낳는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번째를 리플렉션의 약자 REF를 여기다 넣어주고 반드시 1-를 해야 돼요. 1-. 여기서는 굴절이 전에도 알다시피 0이 완전한 굴절이에요. 0이 반대로 1이 굴절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에서 반전을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또 클램프로 눌러줘야 됩니다. 세츄레이트로 눌러줘야 돼요. 또 REF 기본값 지금 1이 살짝 들어가 있죠. 왜곡이. 다시 저장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기본 검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넣고 여기에는 우리가 설정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넣어줘야겠죠. 모듈 새로 고침. 여기서 다이나믹을 다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